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일 오전 4시 7분이고요. 여러분들 길고 길었던 25년도 2월달 장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년도 3월달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3월달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비트코인 매매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그리고 단기 반등 구간 그다음 이후 움직임 그다음 CME 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날봉으로 봤을 때 조금 정리를 한다면 날봉으로 봤을 때 조금 정리를 한다면은 저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음, 바이낸스 차트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떤 구간에 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첫 번째 바닥에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두 번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차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찐 상승으로 가는, 대략적으로 이후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첫 번째 바닥에 대한, 잠시만요, 판서평만 킬게요. 여기 첫 번째 바닥이 한마디로 큰 하락이 나오고, 큰 하락에 대한 어때요? 숏 물량을 죽이는, 청산시키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재차 전에 있던 바닥을 깨는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찐상승으로 간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저는 차트가 움직일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여기서도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뭐냐? 여기서도 패턴이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크게 내려오죠. 그리고 재차 크게 반등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바닥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찐상승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롱, 한마디로 전에 그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재차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찐상승으로 가는, 진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도 같은 패턴, 한마디로 크게 봤을 때는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뭐냐, 99K에서 여기서 또 어때요?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반등 구간에서 전에 있던 저점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찐상승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꾼다면, 그러면은 현재 지금 어느 구간에 돌입을 했냐라고 했을 때 큰 하락이 나오고 이제 재차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큰 하락이 나오고 반등하는 구간이다, 반등해주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등해주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차트가 그려지냐면, 여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좀 두껍게 해놓을게요. 두껍게 4로.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차트가 그려지냐,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얘가 하방으로 이탈하고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재차 하방으로 가고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 구간이 하나의 이제 뭐가 된다, 트랩이 돼서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얼추 맞게 흘러갑니다. 왜? 큰 하락 나오고 재차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큰 다시 한번 전에 있던 저점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찐상승으로, 그제서야 이제 찐상승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섹터가 뭐예요? 주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좀 볼게요. 거래량을 본다면은 바이낸스보다 바이비트가 거래량이 조금 더 잘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볼륨이 225K, 볼륨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내려오는 거 봤을 때 점점점 증가하고, 지금 현재 여기 봉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 가지고는 장난을 못 친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첫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고, 두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도 첫 번째 바닥에 나왔던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터졌고, 세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을 넘는 거래량이 세 번째 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신다면은 어때요? 첫 번째 여기 바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여기 바닥이 나왔을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현재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현재 첫 번째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봐요. 첫 번째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재차 뭐예요? 여기서 반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한 이후, 그리고 찐상승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본다면, 만약에 현재 지금 나왔던 이 날봉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단기 바닥으로 될 확률이 커요. 대략 여기 구간이 단기 바닥으로 될 확률이 큽니다. 78,210 여기가 단기 바닥으로 될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대략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저는 반등 거기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찐상승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 오늘 날짜로 제일 많은 거래량 터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단기 바닥이 나왔다. 첫 번째 단기 바닥 출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세력이 속일 수 없다. 근데 거래량이 한마디로 2월 28일 날짜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단기 바닥이 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78.2K에서 반등이 나오고, 재차 78.2K를 하회하는 큰 하락이 재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렇게 차트를 보고 있다. 이제 차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 첫 번째 바닥이 나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 그러니까 큰 반등이라고 할게요. 큰 상승이라고 얘기하면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고점을 넘는 109K를 넘는 막 큰 상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까봐, 그냥 숏 물량을 죽이는 그냥 반등이 나오고, 재차 어때요? 재차 큰 하락 나와서 결국에는 찐 바닥이 나온 다음에 이제 찐 상승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다. 이후의 움직임, 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잡아드리는 겁니다. 큰 틀을 좀 잡아드린다면은, 현재 첫 번째 바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숏 물량을 죽이는 큰 반등이 이게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구간입니다. 이게 현재 위치. 첫 번째 단기 바닥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숏 물량을 죽이러 가는 뭐가 나온다? 큰 반등. 현재 위치가 지금 숏 물량을 죽이는 큰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하락, 그 다음에 찐 바닥 나오고 찐 상승으로 갑니다. 복리야,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는데 여기가 그냥 바닥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보시면 CME 갭을 안 채웠어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ME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오산인 게, CME 갭이 77,930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바닥이 CME 갭으로 봤을 때도 바닥이
78,675밖에 안 왔어요. 그 말은 즉 뭐냐? CME 금을 온전히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재차 올라간다 한들 다시 한번 크게 전에 있던 78K 78,675 이 바닥을 깨는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 이유 중 첫 번째 단서 중 하나가 CME 갭을 채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ME 갭을 채우지 못했다 이거예요. 저는 CME 갭을 채우고 속 시원하게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찐 상승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열릴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그 큰 시나리오가 틀리고 진짜 109K를 넘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세력들이 CME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전히 하방의 가능성이 있다. CME 갭을 채우러 재차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므로 저는 결국에는 이 CME 갭을 채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단기 반등 구간을 좀 찝어 드릴게요. 단기 반등 구간을 좀 찝어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박스권 구간에서 한번 보자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어디까지 줬냐? 반등을 여기까지 준 거죠. 이 라인까지 준 거죠. 색깔을 내가 반대로 했네. 멍청하구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A로 떨어지고 B로 반등한 다음에 재차 C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A, B, C로 제가 봤을 때는 C로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전에 이때 나왔을 때는 A, B, C가 전에 있던 바닥을 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A, B, C로 마무리가 되고 찐상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 B, C가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까 피보나치로 좀 재보면 대략적으로 68K까지 0.618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만약에 단기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중요한 구간이 0.618 구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CME 갭 그리고 뭐가 있냐 그리고 엔벨로프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좀 정해놨어요. 세 가지 구간을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구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은 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략 99,454 여기서부터 큰 하락이 시작돼서 대략 단기 바닥이 어디다 78K에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본다? 큰 흐름상 A 그 다음에 B, C로 떨어질 거다. A, B, C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큰 틀을 시나리오를 좀 잡고 있고 그러면은 단기 반등이 대략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0.628 라인 0.628 라인이 대략 어디냐 0.618 구간 대략 91,339.1 그죠? 그리고 CME 갭이 있는 구간이 대략 93,570 그리고 엔벨로프상 봤을 때 대략 중단선의 위치가 엔벨로프상 지금 엔벨로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단선 위치가 대략 94,200 정도 되네요. 94,200 엔벨로프 대략적으로 어디냐 94,200 구간이 됩니다. 얼추 잡아서 94,200 그래 200 잡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여기가 0.618 구간이죠. 그리고 94,200이 엔벨로프
파란색으로 하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ABC로 봤을 때 99개에서 떨어졌죠. 여기가 A예요. 그렇죠? 0.618까지 떨어지고 재차 이렇게 하락하냐. 이 첫 번째 시나리오. 또는 A, B, 대략 CME까지 떨어졌다가 ABC로 떨어지냐. 세 번째 99K에서 여기가 떨어지고 대략적으로 여기 엔벨로프 있는 데까지 엔벨로프 중단선까지 채우고 떨어지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반등 구간이. 그래서 저거 보면은 0.628 구간, 피보나치 비율로 0.628 구간, 91,339까지 올라오고 떨어지냐. 또는 CME 위에 있는 CME 갭 93,570을 채우고 떨어지냐. 또는 엔벨로프 중단선 94,200까지 채우고 떨어지냐. 그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에 있던 단기 한마디로 첫 번째 바닥이 나온 이후에 대략적으로 받는 구간을 보면은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큰 그림에서 얘는 어떤 식으로 됐냐.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72K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대략 53K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차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피보나치로 재보면은 대략 여기 0.882까지 왔거든요. 0.88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비정상적인 건데 차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까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또 하나 작도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엔벨로프거든요. 엔벨로프 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캔들이 하나 둘 세 개 찔렀을 때 이때는 어때요? 상단선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상승 추세였으니까 이렇게 엔벨로프가 왔을 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여기가 좀 맞아요. 왜? 엔벨로프가 꼬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찔렀거든요. 그때는 대략적으로 엔벨로프 중단선까지도 쳤고, 피보나치 비율로 재봤을 때 대략 어디까지 올라왔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0.5에서 0.628 구간 이 사이에 왔습니다. 0.628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엔벨로프 중단선까지는 왔는데 피보나치 비율로 0.628 조금 못 미쳤다. 그 받는 구간이. 그죠? 그리고 또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여기죠. 여기도 어때? 엔벨로프 꼬리를 하나, 둘, 세 개나 쳤죠. 여기서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바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고점, 그리고 여기가 저점, 그리고 여기가 반등. 그죠?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됐냐?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 A, B, C로 떨어졌죠. 그래서 엔벨로프 나왔을 때 이때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어때요? 이렇게 엔벨로프를 하단선을 꼬리로 한 번, 두 번, 세 번 쳤을 때 대략적으로 중단선까지 왔다. 근데 여기서도 간당간당하게 0.628 라인까지는 안 왔어요. 0.628까지는 안 왔다. 대략 0.5에서 0.628 이 사이까지는 왔다. 그래서 이때도 0.628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엔벨로프 중단선까지는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도 또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본다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큰 하락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0.882까지 대략적으로 0.882까지 되돌림을 줬다고.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해가지고 피보나치 비율로 여기는 0.882까지 되돌림을 줬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신에 엔벨로프를 쳤을 때 대략 중단선 닿았고, 엔벨로프 두 번 꼬리로 쳤을 때 중단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엔벨로프는 무적이다라고 승률은 100%긴 해요. 중단선 치면 그러니까 엔벨로프를 꼬리로 이렇게 치면 중단선까지는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장 차트적으로 좀 잘 맞는 게 이런 식으로 엔벨로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나왔을 때, 급격하게 튀어나오면서 하락했을 때가 가장 좀 잘 어울리거든요. 이때는 0.618에서 대략적으로 0.786 사이까지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올라온 범위가 조금씩 0.628을 안 닿거나 아니면 0.628에 넘어버리거나, 그래서 완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반등, 현재 올라와서 반등이 어디까지 해줄지는 잘 몰라요. 어디까지 해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를 넘으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이게 0.628 라인까지 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0.618까지는 와주지 않을까. 최소 못해도 최소 받는 구간이 0.618까지 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0.618까지 와주지 않을까. 여기 91K, 그죠? 진짜 많이 별로 못 올라온다면은 대략 0.5에서 0.628 이 사이에서 뭐예요? 반등이 나오고 재차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일륜적인, 그래도 숏 물량을 죽이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최소 못해도 0.628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나. 0.628이 가장 중요한 되돌림 구간이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봐야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와서, 그죠?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숏 물량을 죽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륜적인 좀 반등이 나와야 그래도 알트코인 좀 살지 않겠습니까?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바닥에 왔어요. 이더리움 차트 보면은 바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략 여기 구간에 완전 좋은 2112달러, 2112달러가 오면 완전 좋은 그 롱 트라이 타점이다. 여기가. 그럼 대략 또 여기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5.3% 올라왔는데, 여기가 완전 좋은 롱트라이 구간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12달러. 이더리움은 현재 대략 다시 한번 바닥권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여기 알트코인이 대략 다시 한번 바닥권에 돌입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일률적인 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좀 일륜적인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는 계속적으로 여기 맞고 지금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분봉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하락 채널의 하단선을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뚫어내야만 하고 뚫어낼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하단선을 뚫고 어느 정도 일륜적인 반등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구간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정해드렸어요. 0.618 라인까지 온다면 91K 정도 올라오는 거고, CME 갭을 채우러 온다면은 93,500까지는 올라올 거고, 엔벨로프 현재 오늘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벨로프 중단선이 94,200 구간에 있으니까 엔벨로프 중단선까지 올라온다면 94,200을 치지 않을까. 왜? 지금 승률이 100%는 이겁니다. 여기가 승률 100%예요. 왜? 엔벨로프 중단선 까지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엔벨로퍼가 좀 많이 신뢰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엔벨로퍼가 좀 신뢰도가 많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엔벨로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상승장에서 엔벨로프 이건 승률이 100%거든요. CME 갭보다 더 신뢰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대략 여기 15K 이번 상승의 바닥에서부터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중단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죠?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중단선까지 올라왔죠.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중단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주황색.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여기 중단선까지는 올라왔죠. 주황색.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중단선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여기다 하단선 쳤을 때 중단까지 올라왔고, 엔벨로프 하단선 여기 쳤을 때 최소 못해도 중단선까지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엔벨로프 이런 식으로 하단선을 크게 쳤을 때 중단선까지는 올라왔다.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선 쳤을 때 중단선까지는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도 엔벨로프 여기 하단선 쳤잖아요. 친 거 맞잖아요. 친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중단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여기도 똑같아요. 엔벨로프 하단선 쳤으니까 그래도 중단선까지는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엔벨로프 하단선 쳤으니까 최소 못해도 중단선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제가 또 하나의 그냥 가능성을 하나의 길의 가능성을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큰 상승이 나오고 이 큰 상승이 찐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고 재차 큰 하락이 나온다. 이 시나리오대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 시나리오가 틀릴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던 이게 찐 바닥이 나오고 이제 찐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제 복리 생각과 관점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시나리오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잘 보세요. 내가 플랜 A라는 계획을 짰어. 이게 틀어지면 뭘 생각하면 돼요? 플랜 B를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 B도 틀어지면은 플랜 C로 가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재차 여기서부터 큰 하락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큰 상승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재차 큰 하락 나오고 그 다음에 찐 상승 간다.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차 전에 있던 내려왔던 이 구간을 넘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재차 떨어졌던 이 바닥을 넘는 상승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진짜 찐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찐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어느 정도 눌리는 거 보고 여기서 롱을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대략적으로 경로를 그려놨는데 얘가 내려왔던 게 이게 찐 바닥이야. 그리고 찐 상승으로 가. 그러면은 경로를 플랜 B로 바꿔야겠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대응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장은 여기 코인 시장 또는 그냥 주식 시장 다 똑같아요. 이거는 워런 버핏도 틀려요. 워런 버핏도 틀린다고요. 여러분들 워런 버핏보다 투자 잘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틀릴 때가 있는데 그죠? 한낱 개미이자 유튜버 코린인 복리는 얼마나 많이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틀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복리는 틀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참고서,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되 여러분들의 그 매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제 시나리오, 제 참고서가 여러분들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면 아예 보지 마십시오. 예. 제 영상을 봐달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꾸준히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함께 여기까지 코인 시장을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왔던 분들 알아. 닉네임 다 기억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만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몇몇 이상한 그 바퀴벌레 같은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댓글도 그동안 달지 않다가 제가 틀리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유가 있잖아요. 태양이 뜨면은 뭐다? 바퀴벌레 사삭 들어가다가 태양이 치면 밤에 그냥 갑자기 이제 태양이 졌으니까 사삭 나오는 그런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틀리면은 틀리는 대로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고 맞추면 맞추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영상을 시청해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은 그냥 댓글 본인님 뭐 감사합니다. 본인님 뭐 이렇게 많이 배워갑니다. 뭐 이러한 그냥 댓글 하나에 좀 많이 성취감을 얻고 그다음 제가 영상을 올리는 동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레퍼를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무슨 구독을 해달라고 했어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어요. 아무런 여러분들한테 해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댓글 하나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은 그냥 도움이 됐다 이러한 그 댓글, 아니면 뭐 그냥 오늘도 뭐 그냥 보고 갑니다, 아니면 댓글로 그냥 아무 댓글이나 그냥 남기시고 잘 봤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제 영상으로 한 명의 그 사람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만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매매로, 코인 매매로, 제가 하는 그 매매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거지, 유튜브로 수익으로 무슨 뭐 100만 유튜버, 20만 유튜버 될 생각도 없고 꿈에도 없습니다. 귀찮은 건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돈 엄청 좋아하고 돈 엄청 밝혀요. 하지만은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은 없다. 차라리 내가 내 실력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지언정 뭐 래퍼리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벌 계획은 없고,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이번 장세, 어느 정도 실력이 25년도 장세, 한마디로 코인 불장을 한 번 더 겪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좀 다다랐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도 키고 여러분들이랑 방송 키면 노가리도 까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얻는 게 제가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 방송 켜가지고 뭐 10명이라든지 한 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딱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 만약에 뭐 생방 켜가지고 뭐 한 명이라도 들어와주면 그분이랑 노가리 까면서 코인 매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번 불장이 끝나도 길고 긴 하락장이 다시 한번 온다고 해도 저는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할 계획이고, 이번 불장에서는 이제 선물 그리고 현물 둘 다 좀 겸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벌 수 있는 능력 선에서 시대를 좀 불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시각과 그런 관점, 시나리오 이런 거 생각, 여러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유튜버들 좀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튜버분들만 구독하셔서 그분들 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보지 않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많이 배워간다, 이러한 분들한테 참고 서적으로 좀 남았으면 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론이 아니라 조금 이제 끝에 말이 좀 많았는데 오늘 좀 주저주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이렇게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3월 1일이고요. 오늘 3일절입니다. 3일절이고요. 3일절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조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1일 오전 4시 40분입니다. 감사합니다.